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유사시 대만 침공의 최선봉에서는 공중강습부대의 훈련을 공개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무력 시위 사진과 영상 때문에 오히려 조롱만 받고 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으로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하순에 대만 해협의 샤먼 일대에 주둔하는 중국군 헬기 부대가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벌이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10월 6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군 제73집단군 예하의 항공여단이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중국은 자국산 공격 헬기 Z-10을 선두로 다수의 강습 헬기들이 병력을 태우고 이륙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강제 진입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동원된 기체들이 중국이 중국판 블랙호크라고 자랑하는 Z-20이 아니라 러시아제 밀171 기체였는데요. 중국은 자국산 Z-20이 러시아제 밀8, 밀17 계열 헬기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자랑해왔지만 최근 Z-20이 기술적 문제를 보여 러시아에서 밀171SH 헬기들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중국은 또 자국산 공격 헬기 Z-10의 성능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공중 강습 작전 한다면서 무장은 로켓탄 불과 14발과 기관포만 싣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Z-10이 역시 Z-19와 마찬가지로 엔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헬기 기술의 완성판으로 Z-20과 Z-10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었는데요. Z-20은 첫 비행한 지 7년이 지나도록 대량 양산을 못하고 대체기를 수입하고 있고 Z-10은 이륙 중량 부족으로 경공격 헬기 수준의 무장만 탑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잘생긴 공격 헬기 있죠. 이게 Z-10 공격 헬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 기동 수송 헬기들이 보이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 야, 중국군 뭐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전부 뻥이구나 라는 것들을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이 군사 분야 잘 모르신 분들은 야, 그냥 뭐 멋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눈에는 딱 보니까 야, 중국군 그동안 거짓말 참 어지간히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뭐냐면은 이 뒤에 보이는 이 헬기들은 러시아제 밀8이라는 구형 헬기를 현대화 개수한 밀171이라고 하는 그런 기동 헬기예요. 중대형 헬기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중국은 자기네들 스스로 Z-20이라는 헬기를 만들었는데, 그건 또 미국의 블랙호크 헬기 UH-60을 그대로 뺏겨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헬기가 블랙호크보다 더 낫다라고 선전을 했었고, 또 이 밀171하고 비슷한 덩치로 Z-18이라고 하는 덩치 큰 기동 헬기도 만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자신들의 헬기가 우수하다라고 선전하고, 지난 열병시 때 이 Z-20 헬기, 중국판 블랙호크 짝퉁이죠. 그거 딱 보여주면서 이거 대량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선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량 양산에 들어갔다고 하는 Z-20 헬기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러시아제 밀171 헬기들만 등장하면서 여기에 병력을 싣고 공중 강습을 하는데, 이 부대가 왜 중요하냐? 바로 대만을 공격하는 첫 번째 부대거든요. 그래서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상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우리의 상륙 개념으로는 바다에 상륙함을 쫙 타고 달아서 바다를 통해서 해안에 돌격 상륙하는 거, 그게 전통적인 상륙 작전이고, 그리고 요즘의 상륙 개념은 이런 전통적인 강습 돌격 상륙 작전 외에 항공으로 들어가서 수직 강습하는 거, 이걸 이제 수직 상륙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도 있어서 이 샤먼에 있는 이 부대는 대만을 공격하는 가장 정예 상륙 부대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하는 모습이나 이 여러 가지들은 일부러 중국제들만, 왜 중국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니들 우리한테 복속돼야 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중국제들로만 다 세팅을 해서 보여줬는데, 그 상징적인 부대에 중국제 헬기 자기네들이 두 종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이 밀171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중국제 헬기의 기동 헬기 꽝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Z9이라고 하는 그 공격 헬기, 경공격 헬기도 만들었다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Z10이라고 하는 이 무장 헬기, 공격 헬기를 만들었거든요. 이겁니다. 자, 여기에 원래 이 자신들의 홍보 사진을 보면 아파치처럼 대전차 미사일 16발 주렁주렁 달고 막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실제 이제 작전할 때 되니까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그 엄청났던 무장 다 사라지고 없고, 그냥 여기, 이거 보십시오. 보조 연료 탱크 2개, 그리고 아주 작은 로켓포드 2개. 이 로켓포드도 우리 한국군의 코브라 공격 헬기에도 이렇게 작은 거는 잘 장착 안 해요. 이 정도 작은 거 7개짜리 이건 어디에 장착하냐? 500MD. 여러분들 잠자리 헬기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그 500MD에 장착하는 7발짜리 이 로켓포드, 이것만 달랑 2개를 장착하고 실전에 하는데, 아니 적진에 들어가서 공중 강습하는 상륙부대를 엄호해야 되는 이 공격 헬기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부대들을 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대전차 미사일에, 그리고 이 로켓 포드를 장착하더라도 아파치나 뭐 이런 것들처럼 19발짜리, 그렇게 해서 38발 양쪽에 딱 달고 이렇게 해서 막 그 화력 제압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14발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큰 헬기 만들어서 500MD하고 똑같은 화력을 해주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만 해봐야 130km 또는 긴 곳도 180k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보조 연료 탱크를 2개를 큰 걸 붙여야 될 정도로 이 엔진 연비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진 출력 떨어지니까 당연히 연비 안 좋고, 그리고 그 출력 떨어지니까 당연히 무장 장착 제대로 못하고,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준다. 그러니까 중국 군들이 그동안 우리 최강의 아파치를 능가하는 최강의 공격 헬기 WZ-10 가지고 있어 라고 홍보해 왔고, 그리고 이제 UH-60 블랙호크를 능가하는 짝퉁 블랙호크, 우리가 그렇지만 짝퉁이지만 더 좋아, 뭐 짝퉁이지만 이란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더 좋아 라고 선전했는데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러시아제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것을 대량 구매, 더 추가 구매를 했다. 중국제는 역시 까보니까 중국제는 절대 믿고 쓰는 물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고요. 참 기분 좋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유사시에 독도 일대 상공을 담당하는 부대에 F-35 전투기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현재 미사와 기지를 거점으로 운용되고 있는 F-35A 전투기의 작전 배치 지역을 검토 중이며, 후보지로 당초 예상되었던 오키나와 등 대중국 작전 거점이 아닌 독도를 담당하는 부대인 고마츠 기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10월 5일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17대, 내년 초까지 20대가 도입돼 1개의 비행대를 완편할 예정인 F-35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147대가 도입되는 만큼 이제는 실제 작전 배치를 위한 비행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는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조종사 양성 및 전술 개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기종 전환과 전술 개발 등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사와 외에 첫 번째 작전 배치 기지로 이시카와현의 고마츠 공군기지와 홋카이도 치토세 공군기지를 거의 확정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F-35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우선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을 깨는 것인데요. 우선 배치가 결정된 고마츠 공군기지는 유사시 독도는 물론 한반도를 담당하는 중부 항공반명대 산하의 제6항공단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중국 견제와 압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작전에 좀 더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 공군은 독도 상공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이제 F-15가 아닌 F-35와 대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일본 F-35 아주 많이 삽니다. 147대. 그러니까 그 중에 42대는 F-35B 항공모함 2척에 탑재를 할 F-35B 42대, 그리고 이제 F-35A 공군형이죠. 이거 105대 이렇게 사는데, 지금 현재는 그 혼슈의 최고 북쪽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미군들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미군들의 지도를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훈련 부대예요. 교육사령부처럼 거기에서 이 전술 개발하고 실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 개 비행대 즉 40대가 완편이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디 배치할 거냐라는 논의가 되는데 원래 당연히 대중국 압박, 대중국 어떤 그 포위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오키나와에 배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동해 중간 지점에 있는 이 고마츠 기지가 첫 번째 배치 비행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마츠 기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마이즈루라고 하는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 있고 그 마이즈루는 유사시의 독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해상자위대의 군함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마이즈루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인근의 고마츠 기지 당연히 독도를 딱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이 독도에 유사시에 가장 먼저 침투할 그런 비행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홋카이도의 삿포로시 남쪽에 있는 치토세 기지에 배치가 될 텐데 이건 러시아가 그쪽에 있으니까 당연한 배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마츠는 정말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마츠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독도 때문에 고마츠에 배치한다는 것은 아닐 테고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거기 있으니까 일본의 최대 군사 위협은 북한이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북한에서 혹시 전투기들이 이렇게 내습을 하는 것을 방어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항속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북한의 전투기들이 일본 본토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안 되고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그 탄도미사일 가지고 이제 이 F-35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MD 시스템의 하나의 탐지 자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쓰겠다라는 것인지 그것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쾌할 일이 없는데 다만 독도 유사시에 이 F-35가 배치될 수 있다라는 가장 가까운 기지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은 F-35를 한반도 정중앙에 있는 청주에 배치를 해놨죠. 독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35를 추가로 배치를 하게 됐을 때 우리도 예천이나 이런 데다가 좀 배치를 해서 독도하고 좀 가까운 이런 곳에 배치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생각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또 독도를 끝까지 집어삼킬 야욕이 있는 것인지 우리 독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